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4분기 앞으로도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상승할 것 같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도 늘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두 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IMF와 리먼 사태, 이 두 번이 크게 떨어졌던 요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23번의 정부에서 정책을 부동산 투기 정책을 펼쳤는데 주택 가격 전망 CSI라고 있습니다. 그게 2017년 8위 부동산 대책 때 잠시 떨어졌다 올랐고 2018년 9.13 아주 센 부동산 정책 때도 떨어졌다가 올랐습니다. 2018년 넘어서 이제 2019년 한 6개월 정도 9.13으로 6개월 정도 떨어졌죠. 3월부터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019년 11 대책과 그 다음에 12, 16 대책 그걸로 인해서 좀 센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주춤하다 다시 올랐습니다. 어쨌든 23번째 84 공급 대책까지 이렇게 여러 번 대책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떨어졌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떨어졌다가 올라간 거는 떨어진 겁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겁니까? 잠시 떨어졌다 올라간 거는 올라간 거죠. 그죠?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지금 전세 대란 말도 아닙니다. 특히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서울서 밀려나는 난민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가 서울에 있었던 그 전세 가격을 그대로 다시 전세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쪽 일산 쪽으로 밀려나고, 더 나아가 경기도에서 서울 사람이 가장 많이 아파트를 매수한 곳이 바로 이 고양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서울 근접성이 그나마 경의중앙선 때문에 좀 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고양시의 아파트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 다음이 의정부시고요. 어쨌든 이 고양시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기 시장을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뭐 84 공급 대책까지 내세웠으니까 더군다나 창릉 3기 신도시가 38,000 이상 공급되니까 이 일산 백마마을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저는 전혀 체감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짧게 생각해 보십시오. 전세가 한 건도 없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왔는데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전세가 한 건도 없다라는 건 전세가가 상승할 거라는 거고,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 매매가가 당연히 올라가죠. 그죠? 그거는 뭐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부동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투기를 주장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같은 거 걱정하지 말고, 그거는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조세를 내는 거니까,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내가 수익이 생겼을 때 거기에서 얼마만큼 내는 거니까 돈 벌면 세금 내는 거 맞죠? 그죠? 그런 거 겁내지 말고, 내가 만약에 정말 무주택자라면 꼭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그럼 오를 것이냐? 지금 저금리, 그죠? 초저금리. 그 다음에 유동성이 뭐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M1, M2 포함하면 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 오히려 바보예요. 왜? 화폐 가치는 점점 하락하니까 그렇겠죠. 전세 있으면 난 하나도 손해본 게 없다라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나는 무진장 손해본 거예요. 2년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요번 또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으니까 4년 동안 손해본 거예요. 물가 상승률 그 반대만큼 손해를 본 겁니다. 집값은 초반 전에 얘기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맞지만 화폐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폐 가치는 하락하니까 자본 가치, 부동산 가격은 점점 우상향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제 곧 토지 보살금도 뭐 45조 가까이 풀린다고 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 슈퍼 예산이 뭐 555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도 전세 대란이고,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예전 가격에
안 팔겠다라고 하고 매물을 걷어들이는, 좀 전에 이게 6단지 같은 경우에 6억 1천까지 호가가 올랐습니다. 5억 저희한테 내놓을 때만 해도 5억 6천이었는데 그게 6억 1천으로 바뀐 거예요.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그만큼 호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중대형일수록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은 37평이 가장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32평, 그 다음에 49평 순서대로 이렇게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갭매우 현상이 계속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창릉 3기 신도시가 뭐 아직 먼 얘기예요. 그죠? 내년에 뭐 선분양 한다고 하는데, 내년 후반기에 하반기에 선분양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두고 봐야 알겠죠. 아직 토지 구상이 전혀 된 것도 없고, 전세가가 상승이 되고 그 위에 이제 매매가까지. 지금 2020년도 4분기, 그러니까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과연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인가? 오릅니다. 저는 규제를 했을 때마다 잠깐 떨어졌다 올랐는데, 그럼 잠깐 떨어졌다 올라가면 그게 올라간 거지 떨어진 겁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장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자연히 오르게 되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짜장면 가격도 오르는데 왜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만 합니까? 그냥 인정하고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책을 과감하게 펼치면 좋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과감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시장 원리에 맞게. 그러면 뭐 조합원들이 자기들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냅두자는 거예요, 서울. 그럼 서울 집값 잡을 수 있습니다. 아예 전혀 오르지 못하게 혹은 떨어지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시장 원리에 맡겨두면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재개발 초과 수익 환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예전처럼 냅두자는 거예요. 고가 주택이 있을 수 있어요. 고가 아파트가, 초고가 아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세금만 제대로 걷어들이자는 거예요. 세금 제대로 걷어들여서 가난하고 좀 아파트를 구입하기가 힘든 그런 가구에게 영구 임대 공급, 영구 임대 분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 복지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맡겨서 계속 때려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다주택자 때려잡은 건 성공했습니다. 이제 전세 대란이 다주택자를 잘 때려잡은 결과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계속 전세를 공급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돼서 전세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시장 원리에 또 어긋나는 것이죠, 그죠? 어쨌든 수요와 공급의 자연 원리에 맡겨두시고 다른 정책에 더 초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자영업자 부양책 같은 것도 좀 더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당국자 여러분, 좀 더 우리 서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오늘은 2020년도 4분기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인가? 오릅니다. 지금 보이지 않게 오르고 있고, 그럼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창릉 3기 신도시, 그게 뭐 6년이 될지 7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입주할 때까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면, 주택이 없는 분이라면 레버리지,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사두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